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번이나 사람 때문에 배신감을 느꼈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경험. 그때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없는 건가? 하지만 아닙니다. 당신이 눈치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본성을 숨기고 있었을 뿐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친절한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성만큼은 절대 완벽하게 숨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사람의 본성을 가장 빠르게 알아볼 수 있는 5가지 신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만 알면 앞으로 관계에서 받을 상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옷차림입니다. 대부분은 그냥 패션 취향이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옷차림을 말보다 솔직한 자기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옷은 매일 선택하는 것입니다. 한번 꾸미는 것은 연기지만 매일 반복되는 선택은 진짜입니다. 그 선택 속에 그 사람의 무의식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할 유형이 있습니다. 바로 상대에 따라 옷차림을 완전히 바꾸는 사람입니다. 평소 사무실에서는 평범한 옷을 입습니다. 동료들이나 후배들과 있을 때는 편한 차림입니다. 그런데 임원 회의가 있는 날, 중요한 거래처를 만나는 날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급 브랜드를 입고 머리 스타일을 바꾸고 향수까지 다르게 뿌립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이 사람은 사람을 가려서 대합니다.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 앞에서는 최선을 다해 좋은 인상을 주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 앞에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관계를 계산합니다. 이 사람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나? 이 사람과의 관계가 내게 이득인가? 이런 질문이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된 스타일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중요한 자리든 편한 자리든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일관성이 있습니다. 항상 화려한 옷을 고집하는 사람은 2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짜 에너지 넘치는 외향형이거나 불안을 감추기 위한 과장된 이미지 관리형입니다. 진짜 외향형은 상황에 따라 조절하지만 불안 기반의 과시형은 언제나 과합니다. 편한 자리에서도 조용한 자리에서도 항상 자신을 크게 보이게 해야 마음이 안심됩니다. 반대로 언제나 무채색, 심플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신중함과 안정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성향입니다. 감정 기복이 크지 않고 비밀을 잘 지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완벽주의로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옷차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무엇을 입는지가 아니라 왜 그것을 선택했는지, 누구 앞에서 스타일이 변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사람은 표정을 꾸밀 수 있지만 습관은 꾸밀 수 없습니다. 옷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습관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말을 꾸밀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말만 하면 좋은 사람으로 보일 거야. 하지만 이것은 착각입니다. 표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버릇은 무의식에서 튀어나옵니다. 그 사람의 말투, 표현 방식, 어떤 단어를 선택하는지만 보면 본성을 읽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면 결국 중심이 자기 이야기로 흘러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여행 이야기를 하면 나도 거기 가봤는데로 시작합니다. 누가 새로 산 차 이야기를 하면 내가 타는 차가 더 좋아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겉으로는 자신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은 의외로 약합니다. 불안한 마음을 자랑으로 덮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이런 사람과 가까워지면 처음에는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경험담도 많고 이야기도 화려하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거의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대화는 항상 일방적입니다. 남의 말을 자주 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신호입니다. 말을 끊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심리학에서는 대화를 지배하려는 무의식적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회의 시간에 신입사원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끊습니다. 아니, 그건 안 돼. 왜냐하면 동료가 의견을 제시하는데 반도 듣지 않고 끊습니다. 내 생각은 다른데.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남의 말을 자주 끊지 않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의견을 말합니다. 하지만 남의 말을 가로채는 사람은 내가 중심이어야 한다, 내 말이 더 중요하다는 태도가 깔려 있습니다. 겸손한 척 칭찬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유, 저는 정말 부족해요. 저는 잘 못해요 라고 말하지만 막상 칭찬하면 얼굴에 만족이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진짜 겸손이 아닙니다. 관심과 인정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겸손한 말의 뒤에는 조금 더 나를 칭찬해줘라는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기 때문에 관계가 감정적이고 피곤해지기 쉽습니다. 너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하, 농담이야. 이 나이에 이것도 못해? 에이, 장난이지. 듣는 사람은 불쾌합니다. 그런데 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장난인데 왜 그래? 너무 예민한 거 아냐? 이런 사람은 무례함을 농담으로 포장하는 유형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상대가 상처받아도 책임을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웃자고 한 건데 네가 이상하게 받아들인 거야. 말버릇은 무의식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영역입니다. 그 사람이 주로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나, 내가, 나는 이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입니다. 대화할 때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는지 관찰하십시오. 남의 말을 끊는 습관이 있다면 존중심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농담의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십시오. 농담 속에 무례함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진짜 속마음입니다. 말버릇은 그 사람의 인성, 가치관, 태도 전체를 담고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버릇만큼은 절대 못 속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힘을 가졌을 때의 태도입니다. 본성은 힘이 없을 때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힘이 생겼을 때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직급, 돈, 명예, 주목. 이 중 어떤 하나만 생겨도 사람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승진 후 180도 변한 사람입니다. 평사원일 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친절했고 후배들을 잘 챙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서 도왔습니다. 모두가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팀장으로 승진한 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후배가 의견을 내면 차갑게 말합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걸 이해 못해요? 실수가 있으면 사람들 앞에서 질책합니다. 이런 것도 제대로 못하면 어떡해요? 예전에 함께 밥 먹고 농담하던 동료들과도 거리를 두었습니다. 저는 이제 관리자니까 적당한 거리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본성입니다. 원래는 착한 척을 했던 겁니다. 힘이 있었더라면 이미 드러났을 모습이 이제서야 드러난 것뿐입니다. 권력은 본성을 드러냅니다. 심리학자들은 말합니다. 권력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지고 있던 욕구를 표출할 수 있게 만든다고요. 평사원일 때는 권위적으로 행동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팀장이 되자 그럴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본성을 드러냈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할 때는 겸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돈이 생기자 선택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가치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이 사람과 만나는 게 내 시간 투자 가치가 있을까? 학자들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돈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원래 가진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꼭 큰 권력이나 많은 돈이 아니어도 본성은 드러납니다. 아주 작은 권한만 생겨도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호회 총무가 됐습니다. 회비를 관리하고 모임을 주선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총무가 되자마자 태도가 변합니다. 제가 정한 날짜에 모이는 게 어때요? 작은 권한인데도 마치 자신이 모임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차량 운전을 맡았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는데 자신이 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운전대만 잡으면 갑자기 명령조로 변합니다. 빨리 타. 늦으면 안 기다려.
평소에는 편하게 지내던 사이인데 운전대를 잡는 순간 달라집니다. 힘 앞에서의 태도가 본성입니다. 작은 권한이나 성공만 생겨도 태도가 변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합니다. 큰 권력을 가지면 더 심해집니다. 평소와 힘을 가진 순간의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차이가 크면 클수록 원래 본성은 후자에 가깝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십시오. 힘이 생긴 뒤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의 진짜 인성입니다. 사람은 평범할 때보다 힘이 생겼을 때 본성이 확 드러납니다. 작은 권력 앞에서 흔들리면 큰 권력 앞에서도 흔들립니다. 힘을 가진 순간 태도가 변하는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신호는 약속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관계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약속은 단순한 시간 약속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상대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관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약속을 반복적으로 취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자주 취소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 미안해. 갑자기 회의가 잡혔어. 죄송, 몸이 안 좋아서 오늘은 어려울 것 같아. 급한 일이 생겨서 다음에 보자.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누구나 급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이 반복되면 다른 의미입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알게 됩니다. 나와의 약속을 취소한 그날, SNS에 다른 사람들과 즐겁게 노는 사진을 올렸다는 것을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나는 그 사람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약속이 생기면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약속을 잡을 때는 흔쾌히 승낙합니다. 그래, 그날 보자.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면 같은 시간에 다른 약속도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 어느 쪽이 더 재미있을지 판단한 뒤에 하나를 취소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는 게 나한테 더 이득일까?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필요 없어지면 가장 빨리 버립니다. 말로만 약속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항상 좋은 말을 합니다. 다음에 꼭 밥 사줄게. 이번엔 제가 쏠게요. 제가 꼭 연락드릴게요. 하지만 실제로 지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냥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만나도 또 같은 말을 합니다. 말만 화려하고 행동이 없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책임감이 매우 약합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말에 담긴 무게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약속 취소의 빈도를 체크하십시오. 한두 번은 이해할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것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약속을 잡을 때 얼마나 신중한지 보십시오. 쉽게 약속하고 쉽게 취소하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말로만 약속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장기적 관계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약속 태도는 관계의 태도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인간관계도 가볍게 여깁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진짜 마음이 드러납니다. 어려울 때는 누구나 동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이 성공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동료가 승진했습니다. 모두가 축하합니다. 한 사람도 활짝 웃으며 말합니다. 와, 축하해. 정말 잘 됐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자 달라집니다. 다른 동료에게 말합니다. 뭐, 운이 좋았던 거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야. 저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고 운으로 돌리고 자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남의 기쁨을 진심으로 기뻐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남이 잘 되는 것이 자신의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낍니다. 후배가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칭찬을 받고 보너스도 받았습니다. 한 선배가 말합니다. 야, 요즘 잘 나가네.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안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와, 좋겠다. 너는 운도 따르고. 농담처럼 들리지만 속마음은 질투입니다. 웃으면서 말하지만 눈빛은 차갑습니다.
이런 사람과는 관계가 깊어질수록 피곤해집니다. 내가 잘 되면 기뻐해주기는커녕 견제하고 비꼬고 깎아내립니다. 남의 성취를 자기 이야기로 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친구가 새로운 자격증을 땄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모두가 축하할 때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도 그거 할 수 있었는데 그냥 시간이 없어서 안 한 거야. 내가 하면 더 빨리 땄을 텐데. 주인공은 친구인데 어느새 자기 이야기로 바뀝니다. 남의 성취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도 할 수 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이런 유형은 타인의 성공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남의 성취가 자기 존재를 위협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남이 잘 될 때의 반응이 본심이다. 축하의 진심을 확인하십시오. 말로는 축하하지만 표정이나 뒤에서 하는 말이 다르다면 그것이 진짜 마음입니다. 질투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십시오. 비꼬는 말, 깎아내리는 말, 운으로 돌리는 말이 나온다면 내면에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의 성취를 온전히 인정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자기 이야기로 돌리거나 자신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면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 될 때의 반응이 본심입니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축하를 진심으로 못하는 사람은 가까울수록 더 많은 상처를 줍니다. 5가지 신호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첫째, 옷차림에 담긴 무의식과 일관성. 둘째, 말버릇 속에 흐르는 본심. 셋째, 힘을 가졌을 때의 태도. 넷째, 약속을 대하는 자세. 다섯째, 타인의 성공에 대한 반응. 이 5가지만 제대로 기억하고 관찰한다면 앞으로 사람 때문에 받을 상처를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무조건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십시오. 그 사람의 작은 행동, 무심코 흘러나오는 말, 일상적인 선택 속에서 본성은 조용히 드러납니다. 본성을 읽는 눈이 생기면 2가지가 달라집니다. 불필요한 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고 내 곁에 두어야 할 사람을 정확히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본성을 읽고 있을 때 다른 사람도 우리의 본성을 읽고 있지 않을까요? 오늘 이야기한 5가지 신호는 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게도 적용됩니다. 내 옷차림은 어떤 무의식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 말버릇에는 어떤 본심이 담겨 있습니까? 나는 작은 권한을 가졌을 때 어떻게 행동합니까? 나는 약속을 얼마나 진지하게 대합니까? 나는 남이 잘 됐을 때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습니까?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면 우리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을 오래 바라보면 결국 보이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반사되는 거울입니다. 계절이 바뀌듯 사람도 변합니다. 하지만 본성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작은 순간들 속에서 반드시 드러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런 신호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챘다. 이런 경험이 있었는데 오늘 영상을 보고 이해가 됐다. 이 5가지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고 느낀 신호는 무엇인가?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의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정말 필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더 편안해지고 더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